안녕하십니까, 아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월 9일입니다 오늘도 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왔고요. 네, 저녁 때 또 열심히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각 패널들 알아보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툴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툴바 속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자, 화면이 떠 있고요. 툴바는 요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집 모양, 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요런 그 최근 파일이라든지 뭐 새로 그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최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 창이겠죠. 자, 요 창이고요. 여기에 열리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셀렉션 툴입니다. 뭐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항상 쓰던 거고요. 단축키는 V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대상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뭐 지고 옮기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나서 항상 선택 툴로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 툴, 단축키는 V라는 거. 프리미어 프로하고 같으니까 여기 좋죠. 자, 그리고 핸드 툴. 핸드 툴은 말 그대로 요거를 선택해 놓고는 이 화면을 이렇게 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이거를 누르지 않더라도 선택 툴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움직여지시고요. 단축키인 H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H키를 눌렀다가 지금 눌렀거든요. 누르면 요 손바닥 모양으로 갔다가 떼면 다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게 이제 확대 축소 툴입니다. 줌 툴인데 단축키는 G. 우리는 뭐 배울 때 Z라고 배웠었습니다. 네, Z 단축키. 요거는 말 그대로 누르면 돋보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또 그러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키보드 상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서도 이게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뭡니까 돋보기 툴을 써가지고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회전입니다. 회전은 여기 있는 요 레이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레이어가 뭐 다른 게 있든지,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회전시킬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로테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요거는 단축키가 W입니다. W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카메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 카메라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오빗, 그러니까 궤도를 돌듯이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 뭔가 하면 요게 이제 그 앵커 포인터죠. 기준점 앵커 포인트를 옮기는 툴입니다. 요거는 단축키가 Y입니다. Y. 요거를 누르고 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요렇게 요 기준점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때 요쪽에 보시면 스냅핑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냅핑이 뭔가 하면 기준점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들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뇌기퉁이로 이렇게 옮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꺼주면 얘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럴 경우에 갖다가 뇌기퉁이라든지 기준점에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붙이시면 저 스냅핑이 체크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앵커 포인트는 마구잡이로 옮기는 것보다 어떤 기준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냅핑을 체크해두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체크해두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형,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그 도형 렉탕글 툴인데, 보시면은 뭐 라운디드 렉탕글 툴, 아니면 뭐 일립스 툴 또는 폴리건 툴, 스타 툴 이래 가지고 각종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요 툴이 있습니다. 요거 뭐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도형이 그려집니다. 요 도형이 그려질 때 여기 보시면 툴 크리에이트 쉐이프 또는 툴 크리에이트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마스크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요걸 그냥 마스크 용도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릴 때는 이렇게 도형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으로. 보통은 U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라고 됩니다. 이걸로 이제 도형 도구로 가지고 그리게 되면 이게 쉐이프 레이어가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 일단 이렇게 하나 지우고요. 이걸 도형을 그릴 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도형에다가 색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요게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칠하면 되고요. 이렇게 칠해지죠. 칠해지게 되고요. 또는 요거를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찍으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요 옆에 거는 스트로크는 뭔가 하면 선 색깔입니다. 선 색깔. 선 색깔을 파란색을 줘볼까요? 촌스럽지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 두께. 요 옆에 거는. 요거는 선 두께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선이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선이 두꺼워지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앞에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 필 옵션입니다. 이 그 도형을 채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눌러보시면 화면이 줄여놓으니까 이쪽이 튀어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투명하게 만들겠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단색으로 칠하겠다. 솔리드 컬러 단색 아까 정해놓은 색깔. 요거는 뭔가 하면 그라데이션으로 칠하겠다는 겁니다. 그라데이션. 그리고 요거는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칠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또 이 요 내 속의 배경의 투명도 변화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프리뷰는 꺼놓으면 하는 동안 얘가 내가 뭘 하는지는 안 보여주고 프리뷰를 켜놓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 블렌딩 옵션입니다. 블렌딩 옵션. 이렇게 밑에 이렇게 투명도, 선은 투명해지지 않았고 이 도형 속만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스트로크가 안 보이게 또는 단색으로 또는 그라디언트로 또는 뭐 원형 그라디언트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 모양을 바꾸는 거는 요 면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바꾸는 원형 그라디언트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놓고 요 중심점 요렇게 잡고 옮기면 중심점 변하고 이 색상 변화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뭐 그라디언트 조정하는 건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투명도 때문에 지금 이렇거든요. 투명도를 제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애드가 뭔가 하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효과를 좀 추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에펙트 하면서 또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시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폴리곤 툴이라든지 다각형 툴이라든지 스타 툴은 화살표가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각형 툴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각형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래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이 다각형의 꼭지점이 계속 늘어나고요. 밑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다각형의 곡선 모양이 좀 변합니다. 제가 지금 왼쪽으로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의 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화살표를 안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다각형의 육각형이 됐다가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아래 위 화살표로 갖고 다각형의 꼭지점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스타 툴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 하는 거. 이 스트로크는 안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골치 아픕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스타툴 이렇게 그려보면, 스타툴도 제가 아까 만져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좌우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래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별의 이 가지수가 늘어나고,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속에 있는 요 속점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컨트롤 키를 띄면 전체적으로 커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요 안에 게 늘어나고, 반대로 이렇게 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레이어 안에 이 다각형을 몇 개를 같이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를 다각형이 있는 거를 좀 쥐어놓고 하나 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다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게 마스크가 됩니다. 원을 하나 그려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또 마스크 활용법에 관해서는 또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펜툴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선을 그리는 건데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면 펜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스크가 되고요. 선택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이게 도형이 됩니다. 도형이 되는데, 이런 도형이 생성됐죠. 자, 이것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펜툴이 선택됐을 때 보면 이쪽에 로토 베지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자동으로 곡선을 형성시켜 줍니다. 원래는 요게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꾹꾹꾹 찍으면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이 나오고, 아니면 곡선을 그리려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우리가 곡선을 그리죠.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요거를 로토 베지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딱 찍어보시면 이렇게 적절한 이렇게 곡선이 생기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그리기 힘들 때는 요 로토 베지어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펜툴 속에 보시면 이제 애드 버텍스 툴, 또 딜레이트 버텍스 툴, 요거는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마스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플러스 애드 버텍스 툴을 누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게 거슬린다. 물론 요거를 거슬린다 그러면 딜레이트 버텍스 툴 눌러가지고 요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조정점을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면 되고, 요거는 마스크나 도형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사각형을 그렸을 때도 똑같이 됩니다. 빈대다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펜툴을 가지고 마이너스 펜툴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정점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컨버트 버텍스 툴인데, 요거는 요 꼭지점에 요런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요 조정점이 생기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처음에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이게 딱 이렇게 꺾여지죠. 이걸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절하는 요 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스크 패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크에만 해당됩니다. 얘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쉐이프 레이에서는 소용이 없고요. 마스크에서만 해당됩니다. 요 마스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패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잘 보이실래나? 이렇게 보시면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댄 플러스 키가 생깁니다. 생긴 상태에서 안쪽으로 패드를 줄 수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패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를 줄 수도 있고, 이 애프터 이펙트가 좋은 게 뭔가 하면, 패드를 이쪽에는 패드를 많이 주고요. 이만큼 많이 주고, 이쪽에는 패드를 적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를 보면은, 그러니까 패드의 두께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패드에서도 두께를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패드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패드의 두께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쓸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 펜툴은 단축키가 G인데, G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패드 툴하고 이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 툴. 텍스트 툴은
텍스트 툴은 말 그대로 글씨 쓰는 툴이죠. A, B, C, D 그냥 치면 됩니다. 치면 되고요. 그 옆에 요걸 다시 꼭 누르고 있으면 이제 세로 글씨 툴 A, B, C, D 이런 식으로 세로로 쓰진다라는 거. 자, 뭐 그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또 그 패스 따라 쓰는 거 해가지고 또 뭐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글씨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건데요. 이 브러쉬 툴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브러쉬 툴을 누르고 여기서 그냥 그리려 그러면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이게 뭔가 하면 브러쉬 툴, 도장 툴, 그리고 지우개 툴, 로토 브러쉬 툴까지는 이 브러쉬를 쓰는 툴들은 브러쉬 모양으로 된 걸 쓰는 툴들은 전부 다 레이어 창에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레이어를 내가 편집하고 싶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브러쉬를 가지고 그냥 내가 칠하고 싶은 거 칠하시면 됩니다. 뭐 이쪽에 브러쉬 요 패널 열어놓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요거 정경색 배경 이게 내가 뭐 바꿔놔서 라이트온 해놨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정경색 배경색 바꾸는 거는 X키로 포토샵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냥 브러쉬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브러쉬 종류 선택하고 이런 게 있고요. 브러쉬 요 창에 가가지고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브러쉬 크기를 바꾸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브러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커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브러쉬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요 색상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필요한, 그러니까 그 화면상에 있는 색깔을 쓸 때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뭐 칠하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브러쉬 자체에 대한 것만 해도 설명을 좀 한참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 브러쉬 속에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해볼까요? 한두 가지만 해볼까요? 자, 여기 가가지고 모드에서 이거 말 그대로 그 블렌딩 모드를 줄 수도 있고요. 블렌딩 모드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온이라 그러면 쓰여지는 그 패스대로 이게 그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렸죠. 사라졌죠. 요거를 프리뷰를 시켜보면 이렇게 그렸는 그 그대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싱글 프레임은 한 프레임에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커스텀은 내가 그려지는 프레임 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라이트 온 해놓으면 이게 이제 재미난 기능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 보이죠? 이거를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쓸모가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장 툴은 말 그대로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 역시도 브러쉬 크기 조절하고 이런 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포토샵의 도장 툴하고 똑같습니다. 도장 툴 똑같은데 Alt 키 누르고 내가 원하는 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손이 움직이니까 손을 한번 도장 툴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나오도록 해놓고 진행시키면 요 손이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거 보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도장 툴에 요 그 세팅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요쪽을 기점으로 한 거, 요거는 요쪽을 기점으로 한 거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쪽 카메라 있는 쪽이 나오고요. 요거를 누르고 하면 조금 전에 했더니 손 있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몇 개가 됐든 간에 이게 이렇게 복사가 되어진다라는 거, 도장 툴. 뭐 포토샵의 도장 툴하고 똑같은데 단지 동영상에다가 적용을 시켜놨다라는 거.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 역시도 이 레이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우면 여기 보면 시커멓게 나오죠. 근데 여기 컴포지션 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서 나오게 됩니다. 뻥 뚫려서. 그러니까 합성할 때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할 때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요런 토글 알파는 뭔가 알파 채널 그 투명한 게 그러니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지우개가 어떻게 지웠는지 이렇게 지웠는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지웠는지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요걸로 하면
이렇게 알파 오버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파 채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요 보는 거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건데 뭐 굳이 뭐 안 바꿔줘도 되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편집할 때 요렇게 잘 해놓고 씁니다. 이렇게 놓고 쓰면 패더 값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우개 툴, 브러쉬 툴, 도장 툴은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토 브러쉬 툴인데요. 로토 브러쉬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 합성을 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도 레이어 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울트라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흰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흰 색깔을 선택을 하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 포토샵의 자동 선택 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인데 요게 지금 봐서는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근데 컴포지션에 가보면 여기 그 선택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여기 에펙트 컨트롤 가셔가지고 로토 베지어인데 인버트입니다. 인버트를 시켜주시게 되면, 인버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인데 딱 시켜주시게 되면 흰색 배경은 없어지고 이렇게 영상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합성하는 게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꼭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전부 키프레임이 다 형성돼 가지고 이 툴을 주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퍼핏 포지션 핀 툴. 요거는 퍼핏이 그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꼭두각시 인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애니메이션을 줄 때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쉽게 그냥 하나 설명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네요. 이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를 꼭지점별로, 여기 이제 뭐 팔다리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팔다리다 생각을 하고요. 퍼펫 포지션 툴 가지고 요 끝에 하나 찍어주고요. 요 중심점 하나 찍어주고, 내가 여기 이제 이게 관절처럼 움직입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개 찍어도 되는데 요렇게 하나 놓고 요렇게 옮겨서 얘를 요렇게 옮기면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팔다리다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에 하나 더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만 따로 움직이죠. 얘만 요렇게, 요거 있는 데서부터 움직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찍어볼까요? 이거 찍어놓으면 그 밑에는 가만히 있고 요 위에만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다 하나 더 찍어주고 할까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이게 뭐 인형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니면 손가락 같은 거 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했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그냥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움직이는 게 좀 무슨 뭐 불가사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금 징그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그 눈썹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해서 간단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재미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를 그 퍼펫 포지션 핀 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메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움직일 때 이 메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걸 보고 하면 조금 더 제어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부터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툴바죠. 툴바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본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굉장히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꼭 짚어보자 그러면, 다각형 툴에서 다각형 툴을 쓸 때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각형 툴을 쓰시게 되면 마스크가 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각형 툴을 쓰시게 되면 그냥 다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거 정도 하고, 그리고 브러쉬 종류, 그러니까 브러쉬, 지우개, 도장 툴, 로토 베지어란다. 로토 브러쉬 정도를 쓸 때는 이게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레이어 창에 가서 써야 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컴포지션 창은 레이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다 보여지는 거고요. 레이어 창은 각 컴포지션 속에 있는 한 층의 레이어만 따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볼 때 요거 있지 않습니까?
Always Preview This View 해놓은 거를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뭐 지우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웠는데 지운 다음에 재생을 시키면 이렇게 재생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툴바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뭐 툴바 속에 브러쉬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참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뭐 로토 브러쉬도 그렇고 또 도장 툴도 그렇고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일단은 이렇게 있다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예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이란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한번 쌓아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힘찬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였습니다.